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렉서스 RG4502입니다. RG는 렉서스의 첫 전용 전기차죠. 그러니까 렉서스의 첫 전기차는 UX300이지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는 RG가 처음이죠. RG는 최근에 인기 있는 SUV 타입의 전기차고요. 배터리 용량은 71.4kWh입니다.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국내 기준으로 377km고요. RG는 국내에 스프링과 럭셔리 두 개 트림으로 출시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럭셔리 트림입니다. 가격은 9,300만 원이고요. RG는 렉서스 브랜드의 새로운 디자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의 얼굴은 전형적인 렉서스의 디자인이긴 한데 멀리서 봐도 전기차인 게 딱 티가 나는 그런 디자인이죠. 많은 전기차들처럼 앞쪽은 대부분이 막혀 있고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RG는 그 외장 디자인에서 뭔가 여백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차체 사이즈에 비하면 헤드램프의 크기는 조금 작은 편이고요. 주간등의 디자인이 좀 독특하죠. 보통 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들이 내연기관과 통상적으로 비율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 R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이즈의 SUV와 비교하면 C필러 이후의 디자인이 좀 독특하고요. 다른 차들과 비교하면 벨트라인 자체가 조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유리 아래쪽을 지나가는 두 줄기의 캐릭터 라인도 좀 독특한 디자인이죠. 보통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충전구가 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프론트 팬더에 있어요. 그래서 국내 실정상 충전구가 뒤에 있는 게 편하긴 한데 앞범퍼에 있는 것보다는 또 그렇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충전구 커버가 수동이에요. 특히 이 차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닫을 때는 조금 깊게 눌러야지 잘 잠깁니다. 렉서스의 SUV 라인업에서 RG는 RX와 NX 사이에 위치하는데 사이즈로 보면은 RX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조금 작아 보이는 디자인이죠. RX와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씩 작습니다. 근데 휠베이스는 2850mm로 RX와 동일하고요. 참고로 도어 손잡이는 통상적으로 당기는 방식이 아니고요. 이 안쪽에 있는 고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딸깍하고 열리는 방식입니다. RG는 후면의 디자인도 통상적인 SUV와는 꽤 다르죠. 일반적인 SUV는 직각 또는 약간 좀 부풀어 오르듯이 떨어지는데 이 차는 뭔가 쿠페 같죠. 제규 아이페이스와 약간 좀 비슷한 그런 후면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것처럼 테일램프는 양쪽으로 쭉 이어진 디자인이고요. 리어 팬더도 볼륨이 많이 잡혔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특징 중 하나는 스포일러의 디자인인데 해치백 구조의 차 치고는 리어 와이퍼가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스포일러의 디자인을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실내에 하이그로시는 별로 없는데 오히려 외장에 하이그로시가, 그러니까 범퍼 아래쪽 부분에 주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하이그로시라기보다는 약간 좀 로우그로시의 좀 무광 같은 그런 느낌이죠.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L450, 사이즈는 앞이 235에 60R18, 뒤가 25에 55R18입니다. RG는 앞쪽의 모터의 힘이 더 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뒷타이어가 더 넓은 게 좀 특징이네요. 예, RG는 렉서스 라인업에서 차체 사이즈로 볼 때 RX와 NX 사이인데 RX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실내 디자인도 RX와 좀 많이 흡사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주로 보는 부분, 예를 들어서 모니터 주변 쪽이 RX와 거의 비슷합니다. 렉서스답게 실내는 전체적인 소재가 좋은 편이고요. 특히 이 차는 울트라 스웨이드가 적용되면서, 그러니까 통상적인 또 스웨이드와 느낌, 예를 들어서 색상도 조금 달라요. 그래서 차에 앉았을 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 울트라 스웨이드가 적용된 범위가 넓죠. 근데 전체적으로 소재가 좋은 것에 비해서 천장과 필러에는 그냥 직물이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를 포함한 대시보드의 디자인은 운전자 집중형인데,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차들에 비해서 대시보드 쪽의 폭이 조금 좋은 편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모니터 판이 좀 크다 보니까 저쪽까지 범위가 넓혀졌죠. 심지어는 상단에 위치한 송풍구부터 가운데 송풍구까지 운전자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운전석에 앉으면 뭔가 감싸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송풍구인데, 그러니까 다른 차들에 비해서 이 송풍구의 위치 자체가 조금 높은 편이고요. 특히 이 시동 버튼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좀 높은 곳에 있죠. 모니터는 RX와 같은 14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모니터가 크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좀 가까워요. 그래서 운전석에 앉아서 딱 손 뻗으면은 조작이 좀 되게 쉬운 그런 위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자주 사용하는 큰 메뉴 아이콘을 끌어놨고요. 지금이 내비게이션 화면인데 이거는 뭐 크라운이나 뭐 RX, NX와 동일합니다. 내비게이션 그래픽은 약간 예전에 쓰던 아틀란과 비슷한데, 대부분의 수입차는 내비게이션에 카메라라든가 구간 단속이 안 나오잖아요. 이 차는 그게 다 지원이 됩니다. 주로 사용하는 설정은 왼쪽에 차 그림을 누르면 되는데, 차 그림을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뜨고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노멀과 스포츠, 에코, 레인지 크게 4가지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모터와 스티어링, 에어컨을 이제 자기가 조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은 말 그대로 충전과 관련된 메뉴고요. 여기서 타이어 공기압, 그리고 스티어링 스위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스포크에 있는 버튼을 여기서 자기가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측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가 나오잖아요. 지금은 양쪽이 디스플레이로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추가를 누르면은 그러니까 HUD 끄기 켜기와 HUD 모드, 위치,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자기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는 장갑 착용 모드도 있고요. 그리고 온도 조절은 이제 공조장치고요. 그리고 주행 보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ADS와 관련된 이 아이콘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이제 아이콘으로 처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운행 정보는 트릭 컴퓨터고요. 그러니까 계기판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모니터에서도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D는 앞뒤의 모터의 상황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밝기와 위치를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계기판은 여기서 그러니까 유형 1, 2, 3가 있고요. 조명에서는 무드 조명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차가 보통 일본 차들이 그렇듯이 이 차 역시도 무드 조명이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빛이 좀 약합니다. 무드 조명은 도어 트림과 포켓 그리고 센터 플로어에만 적용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발치에도 있죠. 그래서 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빛이 약해서 무드 조명이 되게 약한 것 같습니다. 테마 같은 경우에는 총 50가지가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빛이 약해서 뭔가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티가 그렇게 확 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차는 도어 트림에 적용된 무드 조명, 색상은 바뀌지 않지만 그게 좀 더 인상적인데, 예를 들어서 차문을 열면은 무드 조명이 그래픽이 화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더 인상적이죠. 그리고 테일게이트의 경우에는 열림 정도, 개방 정도 설정을 그러니까 5부터 1까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후진 기어를 넣으면 딱 이 화면이 뜨고요. 그러니까 기본 2분할이죠. 이게 화질 자체가 되게 또렷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뭔가 기능 자체가 되게 많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탑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다른 차들에 비해서 유난히 차선을 좀 정확하게 맞추기가 되게 쉽고요. 다만 아래서 뒤로 변경을 하면은 이제 바로 꺼지는 게 좀 아쉬운 점이죠. 그럴 때 밑에 있는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또 실행이 되고요.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 것도 이게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 화면으로 뜨죠. 그래서 뭔가 오프로 다닐 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물리 버튼을 최소화를 했는데 공조장치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하단에 항상 표시가 되기 때문에 물리 버튼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는 통풍 기능도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통풍 같은 경우는 오토 모드도 있죠. 모니터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여기에 USB 단자 C타입이 전부 3개가 있네요. 여기는 이제 뷰 버튼이고요. RX와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센터 플로어인데, 이 센터 플로어가 넓이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 좀 넓은 편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여백이 많죠. 그리고 기어 셀렉터는 다이얼 방식인데 이게 그냥 돌리면 안 돌아가고요. 이렇게 약간 누른 다음에 이제 양쪽으로 돌려야지 D, R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니까 이렇게 살짝 파여 있네요. 실내에 하이그로시는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만 하이그로시가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도 최근에 나온 NX, RX와 동일합니다. 이게 양쪽에서 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 이 레버가 있는데 이걸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요. 또는 이쪽을 누르면 또 이렇게 열리죠. 그리고 차 크기를 감안을 하면은 이 센터 콘솔 박스의 용량은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가 이게 바닥뿐만 아니라 그 옆쪽까지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어요. RG는 특이하게 글로우 박스가 없습니다. 보통 전기차라고 해도 기름차처럼 글로우 박스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차는 여기 글로우 박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니터 판이 좀 크다 보니까 이쪽이 좀 폭이 좁잖아요. 그래서 만들기가 애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제 통상적으로 글로우 박스가 있는 자리는 여기 적용된 소재도 꽤 좋습니다. 운전대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조금 작게 느껴지고요. 여기에 적용된 소재가 좀 독특한데, 그러니까 만졌을 때 촉감이 통상적인 가죽이나 우레탄 이런 거와 좀 많이 달라요. 맨질맨질한, 그러면서도 손과의 그립이 나쁘지 않은 그런 소재입니다. 운전대 조절은 전동이고요. 패들 시프트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계기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는 전체적인 내장재가 참 좋고, 그리고 미국 시장용 차답지 않게 모니터도 크고, 그런데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본 풀 디지털 계기판 중에서 가장 작기도 하지만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둡죠. 이게 통상적으로 렉서스의 공통점 중에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계기판이 어둡습니다. 근데 RX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여기를 전체를 다 썼잖아요.
근데 이 차는 양쪽 가장자리가 비어 있죠. 그렇다 보니까 딱 가운데 부분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디자인을 떠나서 양쪽이 시커멓게 변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보기가 안 좋죠.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정보가 적은 건 아닌데 전체적인 크기가 작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죠. 계기판 디자인은 그러니까 유형 1, 2, 3 세 개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렇게 디자인이 또 추가로 바뀝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10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내비게이션과도 연동이 됩니다. 근데 보통 미국 차들, 미국 시장용 차들처럼 경로가 항상 표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빠질 때, 그때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로는 요즘에 렉서스가 약간 좀 특이하게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와 스포크에 있는 버튼으로 계기판에 보여지는 그 정보 있잖아요. 그것까지 같이 표시를 합니다. 시트는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일단 시트가 재질도 괜찮기도 하지만 쿠션이 좀 부드러워서 좋은 승차감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도 큰 편이고 저 좌판 길이가 조절이 되는 건 아닌데 짧진 않습니다. 근데 이 시트에 적용된 울트라 스웨이드가 조금 더워요, 여름에. 통풍이 있긴 한데 열을 좀 빨아들이는 좀 그런 소재라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근데 옷과의 밀착성은 또 꽤 좋고요. 도어 트림에도 넓은 범위로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가 쓰였고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레치 시스템인데 이게 딱딱 누르면은 문이 오픈이 되는 그런 방식이고 유리는 4개 모두 다 원터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RG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실내 공간이 넓습니다. 이 2열의 무릎 공간으로 보면은 이거보다 차체 사이즈가 큰 RX보다 무릎 공간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문이 조금 많이 안 열리긴 하는데 드나들 때 머리를 많이 안 숙여도 되고요. 결정적으로 2열 시트 치고는 좌판의 길이가 짧지가 않고 다만 이 좌판이 약간 너무 평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합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도 주먹이 하나가 들어갈 정도니까 헤드룸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2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 등받이를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눕히면은 꽤 편한 자세가 나와요. 무릎 공간이 넓어서 크게 단점은 아닌데 요즘에 탄 차 중에 굉장히 보기 드물게 이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이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시트를 가장 낮추면은 신발 넣으면 딱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키가 큰 사람들은 약간 좀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전용 전기차들처럼 가운데 부분은 평평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가운데에 송풍구가 있고요. 근데 이 차가 멈춰 있을 때는 2열 송풍구에서 바람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움직이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USB 단자 2개가 있고요. 열선 3단계가 있고 그 아래쪽에는 12V가 있습니다. 2열의 도어 트림도 1열과 비슷한데 유독 이쪽 부분이 뭔가 좀 여백이 좀 되게 많은 것 같고요.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려가고요. 2열에도 이중격합 유리가 적용이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렉서스들 보면은 옛날에 쓰였던 디자인이 이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열에 도어 락 버튼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흔적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실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고요.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의 면적이 꽤 넓고요. 물론 이 가운데 부분이 통상적으로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면은 그러니까 전체가 한 장짜리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가운데에 이렇게 빔이 있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는 조광 기능이 있는 건데 오버헤드 콘솔에 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그 천 재질의 블라인드보다 이게 효과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열차단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팅이 돼 있어서 그런지 일반적인 차들보다 이게 만졌을 때 뭔가 그 느낌 또 소리까지 달라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521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451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이 차가 C필러 이후의 디자인이 통상적인 SUV와 좀 다른데 그래서 그런지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 뭔가 위아래의 그 길이가 좀 긴 것 같아요.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전기차들이 뒤에 트렁크 바닥이 좀 깊잖아요. 이 차도 그러네요. 트렁크 왼쪽에는 이렇게 고리가 있고요. C볼트가 있고요.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착을 하면은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도 있고요. 근데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는 없습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 공간을 가장 크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루프 라인을 보면은 약간 이게 패스트백, 통상적인 SUV가 아니라 패스트백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부터 2열 시트까지는 경사가 좀 있는 편입니다. 보통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는 앞에 트렁크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벤츠도 없죠. 이 차도 앞에 트렁크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리 요즘에 열 일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이게 좀 꼬챙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에 공간을 보면은 내연기관이랑 상당히 좀 흡사합니다.
예, 보통 전기차는 조용하다고 하잖아요, 정차 시에. 근데 이 RG 같은 경우에는 정차 시에 특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대기 상태에서는 보통 전기차는 아주 이렇게 희미하게 그 전장품 소리가 있잖아요. 히트펌프 들어가면 그 소음이 좀 더 크고. 근데 이 차는 진짜 소음이, 그러니까 공장지 꺼진 상태에서는 뭐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보통 전기차라고 해도 소음이 아주 없는 차가 드물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공장질 끄면은 진짜 뭐라 그러죠? 좀 고요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만 틀어도 이 상대적으로 이 송풍 소리가 좀 큰 편이죠. 이 차는 듀얼 모터고요. 최고 출력은 310마력입니다. 기본적인 운전 감각 또는 주행 느낌은 그때 인제에서 국도에서 시승했을 때와 거의 비슷한데, 그때보다 지금 제가 시승하는 코스에서 운전하니까 뭔가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당연한 게 인제 국도보다 이쪽이 노면이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아마 승차감이라든가 방음에서 그때보다는 좀 더 인상적이네요. 이 차는 하체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요즘에 도요타 렉서스가 가장 큰 장점이 승차감인데, 이 RG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지지 않나. 제가 그때도 느꼈는데, 이게 가변 댐핑 들어간 RX 450H보다 가변 댐핑 없는 이 RG가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푹신하면서도 하체의 충격을 잘 흡수해주고, 그러면서도 불필요한 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이 차는 렉서스의 첫 전용 전기차지만 주행거리보다는 기존의 내연기관들처럼 승차감이 가장 좋은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에코 모드에서도 그렇게 힘 부족이 없는데, 보통 전기 모터가 엔진과 정반대의 성격이잖아요. 0rpm부터 최대 토크가 나와서 에코 모드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반응이 더딘 모드로 운전을 해도 힘 부족이 거의 없죠. 하체의 느낌처럼 이렇게 가속할 때의 느낌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요즘에 나온 전기차들이 대부분 다 부드럽게, 테슬라 제외하면은 가속이 되게 또는 마일드하게 반응이 그렇게 세팅이 되는데, 이 차도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야도 좋은 편입니다. 기본 시트 포지션이 약간 높게 설정이 돼 있고, 그리고 양쪽에 또는 앞뒤에 유리 창들도 좀 면적이 큰 편이어서, 그러니까 전방은 물론, 그리고 보통 미국 차들 또는 미국 시장 차들이 이쪽 사이드 미러가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가 꽤 큰 편인데, 이 차는 저 끝부분을 약간 볼록거울 처리를 해놔서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후방 시야는 저 뒤에 선반 쪽이 좀 높아서 상대적으로 좀 가리긴 하죠. 그리고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그냥 평범한 수준입니다. 제가 주로 체크하는 거에서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여기를 좀 꽉 차게 돌아가는데, 이 차가 아주 그렇게 큰 차는 아닌데 살짝 좀 회전 반경이 크다고 해야 되나? 보통 미국 차들 또는 미국 시장 차들이 회전 반경이 큰 편인데, 이 차도 좀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RG는 렉서스의 첫 전용 전기차인데, 그 구성을 보면은 또는 면면을 보면은 뭔가 내연기관의 느낌이 좀 많이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엔진 룸도 그렇고, 또는 회생제동 같은 경우도 요즘에 나오는 전기차들은 대부분 다 거의 원페달이 되잖아요. 안 되는 차도 있긴 하지만 근데 거의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는 원페달이 지원이 안 되고요. 결정적으로 회생제동이 가장 맥스로 해도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는 패들 시프트로 조절을 하면은 점점 강해지는데, 가장 세게 했을 때도 원페달이 안 되는 건 둘째치고 회생제동이 걸리는 게 이제 다른 브랜드의 요즘의 차들에 비하면 조금 약하죠. 주행에서 가장 돋보이는 부분은 승차감인데, 이 차가 승차감이 정말 좋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부들부들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롤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일상으로 또는 장거리에서도 굉장히 좋은 승차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심지어는 전체적인 방음도 좋은 편입니다. 원래 렉서스가 정숙성의 대명사였는데, 최근 10년 사이에는 정숙성보다는 스포티 이쪽으로 약간 좀 포커스를 두면서 그런 면이 약간 좀 퇴색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RG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이 굉장히 좋아요. 정차 시에 그런 소음이 없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행 중에도 그 외부 소음의 그 침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유리가 둘 다 이중 접합인데, 이게 이중 접합 치고도 약간 좀 두꺼운 편이고, 보통 전기차들은 가속을 할 때 전기 모터의 소리가 약간 삥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소리도 굉장히 좀 약해요. 아주 잘 들어야 들릴까 말까? 이게 방향지 시동도 소리가 되게 작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정숙성에 좀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겠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일반 내연기관의 조금 급이 낮은 차들보다 훨씬 두껍죠. 이 차는 전체적으로 컴포트한 성향인데, 그렇다 보니까 하체 방음도 꽤 잘한 것 같아요. 전기차가
무조건 전기차라고 해서 주행할 때 소음이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이제 급에 따라서 나뉘는데 이 차는 전기차 치고도 이렇게 90 정도로 콘크리트 노면을 주행을 할 때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꽤 적은 편입니다. 다만 좀 고속으로 달리면 보통 조용한 차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앞쪽에서 들리는 풍절음 또는 이 차는 앞보다는 이 위쪽에서 들리는 그런 풍절음이 조금 더 두드러지긴 하는데 전체적인 방음에는 꽤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는 회생제동에 따라서 주행 느낌 또는 승차감이 좀 달라지잖아요. 이 차 역시도 회생제동 레벨 0으로 달리는 게 가장 승차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테슬라를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타력주행 모드가 강조가 되어 있는데 이 차 역시도 이렇게 레벨 0 상태에서 가속 페달 밟다가 딱 오프하면은 쭉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런 타력주행 모드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에코와 노말, 스포츠가 있는데 에코가 말 그대로 가장 에코스러운 그런 모드고요. 보통 전기차들이 그렇듯이 에코에서 노말만 바꿔도 힘이 부쩍 생기는 것 같죠. 결정적으로 이제 초기 반응이 좀 빨라지고요. 그리고 그때 인제에서 시승할 때도 느꼈는데 또는 이 차가 내연기관과 이렇게 전체적인 면면이 좀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이게 소리가 진짜 엔진의 회전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노말에서 이렇게 쭉 밟잖아요. 그러면 우웅하고 엔진만큼 소리가 큰 건 아닌데 음색 또는 사운드 자체가 엔진 회전수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스포츠로 바꾸면은 그 소리가 조금 더 크게 들리고요. 조금이 아니라 한 2배 정도 커지네요. 이 가상 사운드가. 그래서 뭔가 이게 구성을 보면은 약간 좀 전기차 초창기 있잖아요. 뭐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이 소리도 그렇고 심지어 전기차로는 굉장히 드물게 모니터라든가 계기판에서 배터리 잔량 있잖아요. 퍼센티지. 이게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초창기의 전기차 같은 좀 그런 느낌? 주행에서는 승차감이 두드러진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할 때는 단점 같아요. 그러니까 회전 시의 그런 역동성 이게 약간 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단순히 속도가 많이 안 나온다 그게 아니라 이제 회전할 때 제어가 들어가잖아요. 제어가 깔끔하지가 않네요. 이게 지금 앞뒤에 모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내리막에서 회전할 때 뭔가 균일하게 좀 안 들어가서 주춤주춤 하는 경우가 이게 꽤 있죠. 이게 에코와 노멀 모드 마찬가지고요. 하체 충격 흡수 능력이 좋은 거는 당연히 길이 안 좋을수록 그게 좀 더 부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좀 안 좋은 노면 또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이게 흡수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운전자가 또는 승객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좀 불쾌한 그런 충격 있잖아요. 그거를 굉장히 최소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는 오르막이나 내리막 또는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방금은 스포츠인데 제어가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요. 제어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는 크게 이상하진 않은데 일정하게 안 들어가고 넣었다 뺐다가 제어가 거칠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력 성능은 전기차답게 또는 이 차의 출력에 맞는 성능을 발휘를 하는데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50km까지 가속 시간이 약 12초예요. 이거는 아이오닉 6 18인치 같은 사이즈죠. 와 대략 비슷합니다. 제가 왜 150km를 끊냐면은 이 차가 최고 속도가 계기판 기준으로 168에서 제한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왜 요즘에 유럽에 아주 고성능 차 말고 대략 요 사이즈의 전기차를 보면은 최고 속도가 170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거와 좀 이렇게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가 렉서스의 첫 전기차 UX300E와는 다르게 효율이 괜찮아요. 확실히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라 그런지 배터리 용량 대비 등등 생각을 하면은 이 차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377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수준은 아닌데 UX300E에 비하면은 한결 낫죠. 실제로 이렇게 정속 주행할 때 그 순간 연비를 보면은 잘 나오긴 합니다. 지금처럼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하면은 순간 연비 게이지 보면은 대략 한 7.5, 7.5가 딱 중간인데 대략 그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오고요. 요거는 아이오닉 6 18인치 제 차 이거보다 살짝 좀 떨어지는 아이오닉 6는 이제 세단이니까 뭐 그거 생각을 하면은 대략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속 110에서도 대략 7 정도의 순간연비가 나오니까 순간연비만 보면은 효율이 괜찮은 편이에요.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레인지 모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레인지 모드는 이제 초절전 모드 또는 에코 플러스 모드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드라이브 모드에서 레인지로 바꾸면은 일단 에어컨이 꺼지고요. 이게 약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약해지는데 이 차는 그냥 아예 공조장치가 꺼집니다. 통풍도 꺼지고. 그래서 주행거리가 확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한 220에서 레인지 모드 넣으면은 한 290으로 이렇게 확 늘어납니다. 그리고 레인지 모드에서는 밟아도 가속이 잘 안 되죠. 에코 모드에서는 에코라고 해도 그냥 다닐만 하거든요. 근데 레인지 모드에서는 이렇게 한참 밟아도, 그러니까 이게 저 아이오닉6의 최소 출력 있잖아요. 그거와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자동차가 노면에 따라서 승차감이나 또는 주행 느낌이 달라지는데, 이 차도 인제에서 탔을 때가 이제 기본적인 건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어서 1열의 승차감은 인제 국도에서 시승했을 때보다 더 좋고요. 2열의 승차감은 그때만은 조금 못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의 승차감도 괜찮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2열이 1열보다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하고, 그래서 똑같은 길을 가도 1열보다는 엉덩이로 전해지는 또는 몸으로 전해지는 충격이 1열보다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근데 2열도 그 정도면은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는 빨리 달리는 세팅과 좀 거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체도 부드럽고 이게 타이어도 말랑말랑 하거든요. 전반적인 구성이 컴포트 지향이고, 심지어는 보통 이제 일본 차들 또는 렉서스가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보수적이고, 뭔가 이 차도 그 코너 돌 때, 회전할 때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해서 보수적으로 제어를 하는 것 같아요. 2열의 승차감도 상당히 좋은 수준이고, 심지어는 방음도 괜찮아요. 보통 2열의 하체 승차감이 1열과 비슷해도 방음이 약한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2열도 방음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하체가 부드럽지만 고속으로 직진할 때의 안정감은 이게 꽤 좋아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차치고는 뭔가 이렇게 좀 눌러주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른 부분에 방음이 좋은 대신에 상대적으로 이 위쪽에서 들리는 풍절음이 좀 더 들리죠. 보통은 풍절음이 뭐 보닛이라든가 앞유리라든가 이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썬루프 위쪽 있잖아요. 오버헤드 콘솔 위에 이쪽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가 좀 더 잘 들려요. 예, 이번에 넥서스 RG를 다시 시승을 해봤습니다. 확실히 첫 전용 플랫폼의 차답게 첫 전기차 UX300E보다는 전체적인 뭐 구성이나 성능, 주행거리, 상품성에서 더 괜찮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에서 내연기관과 아직까지 좀 비슷한 면이 많구나, 또는 끈을 놓지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있네요. 일단 전체 상품성에서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고요. 승차감이 사람마다 뭐 편차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보편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세팅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 공간도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넓어서 2열까지 포함한 전체 실내 공간은 패밀리카로 사용해도 충분한 수준, 또는 RX와도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주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 좀 여기저기 있긴 하죠. 예를 들어서 전기차면은 전기차 또는 충전과 관련된 그런 메뉴, 기능들이 특히 또 전용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죠. 결정적으로 이 차는 주행 거리보다는 충전 속도에서 좀 아쉬울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현대 이필에서 충전을 해보니까, 초급속을 해보니까 61%에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속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이제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를 이필에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벤츠나 아우디도 한 150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급속 충전의 편의성, 이런 면에서는 좀 아쉬울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전기차면은 보통 뭐 배터리 퍼센티지 남은 잔량 이제 보통 계기판에서 확인하고 또는 모니터에서 확인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심지어 완속으로 충전을 해도 요 계기판이나 모니터에 그 충전 속도가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심지어 충전하고 있는 와중에 문을 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시간이 나오는데, 시간은 나와요. 속도 말고. 나오는데 문을 열면은 뭔가 그 충전 그 시간보다는 문을 열고 있는 그 그래픽이 더 길게 나오니까 약간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RG는 기존의 도요타 렉서스의 내연기관들이 갖고 있는 승차감에서 굉장히 큰 강점이 있지만 뭔가 전기차로서 그런 인터페이스나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도요타 렉서스를 보면은 장단점이 좀 뚜렷한데 이 차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가격이 9,300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예, 이로써 렉서스 RG 4502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